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인이 만드는 선박은 무조건 믿고 구매하겠다. 국내 조선 3사와 100여 척 이상의 LNG 운반선 슬롯 계약을 맺은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이처럼 한국인이 선박을 만드는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데요. 그런데 카타르가 16척의 추가 발주를 위한 선주사 파트너 선정을 앞두면서 약 4조 원 규모의 추가 수주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또 국내 조선 3사는 싱가포르에서도 약 5조 원 규모의 중형 컨테이너선 30척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우조선해양은 특히 국방 분야에서도 잠수함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차기 잠수함인 장보고3 배치2 2번함의 건조를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에 장착될 무기의 위력이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강력해질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LNG 수출업체인 카타르 에너지공사는 조만간 16척의 LNG 운반선 신조 발주를 위해 선주 후보 명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서 4월 건조 조선사와 용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신조 발주 선박은 성가는 척당 2억 달러, 약 2,380억 원 수준으로 16척을 합해보면 총 30억 달러, 약 3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조선소는 현재까지 카타르로부터 10여 척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에 카타르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석 4척을 수주했고, 앞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먼저 각각 4척과 2척의 LNG 운반선 일감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카타르 에너지는 지난 2020년 국내 조선 빅3와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에 대해 슬롯 협약을 맺었는데요. 당시 계약은 총 190억 달러, 약 23조 원 규모의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국내 조선 3사는 향후 3년치 수주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앞으로 한국 조선 업황이 그동안 장기간 어려웠던 침체기를 벗어나 향후 10년간 다시 한번 호황기를 맞는 빅사이클을 맞이할 것이란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1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 3사는 네오 파나막스급 7000TEU급 컨테이너선 30척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는 40억 달러, 약 4조 7,400억 원 수준입니다. 건조 물량이 쏟아지는 네오 파나막스는 지난 2016년 6월 폭 49m로 확장 개통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선박을 말합니다. 확장 개통 이전의 파나막스는 폭 32m 이내의 선박인 5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말하는데요. 네오 파나막스는 아시아 북미 항로의 핵심 관문인 파나마 운하가 확장 개통되면서 운항에 최적화된 선박으로 꼽힙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한국의 기업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조선업계에는 네오 파나막스급 발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컨테이너 해운사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가 최대 25억 달러, 약 3조 원에 달하는 네오 파나막스급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15척을 발주하는데 국내 조선 3사가 선박 건조사 후보에 올랐으며 수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유는 국내 조선 3사가 기존의 건조 이력 바탕이 있으며 세계 1위의 조선 건조 능력과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중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함정들을 건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잠수함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호위함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서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태국을 방문해 프라유 차노차 태국 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만나 동남아 안보 문제와 양자 간 방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태국 해군의 추가 호위함 조달 안건은 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태국 해군은 지난 2013년 대우조선해양에 3650톤급의 푸미폰 아둔야대 호위함을 주문했고, 이 호위함은 2019년 1월에 취역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태국 해군의 호위함 확보 계획 중 아직 한 대의 추가 호위함 확보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국을 방문한 계기로 추가 호위함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1년 12월 21일 대한민국 해군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해외에 잠수함을 수출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규모만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현재 대한민국의 잠수함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계 대상 1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디젤 연료를 사용하지만 매우 조용하고 강력하고 신뢰성 높은 기술력으로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기술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 정비 기술과 노하우를 익힌 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의 잠수함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잠수함은 누가 뭐래도 장보고급입니다. 하지만 2공급급으로 분류되는 장보고급 잠수함들 이전에도 한국 해군은 독특한 잠수함을 도입해 운영했습니다. 바로 돌고래급 잠수함이 대표적인데요.
한국 해군이 잠수함의 도입에 나선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1975년 정부는 잠수함 도입을 위해 독일이 개발한 540급의 잠수함, 미 해군이 2차 대전 당시 운영했던 10급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주변국의 반응 등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사업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1976년 독일의 202급 잠수함을 기본 베이스로 삼아 선체를 키운 돌고래급 잠수정을 라이센스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생산에 성공한 최초의 잠수정입니다. 돌고래급 잠수정의 가장 큰 특징은 어뢰 발사관이 선체 외부에 따로 장착됐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잠수정의 선두 부분이 돌고래의 이마처럼 툭 튀어나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돌고래급 잠수정은 우리 해군의 잠수함 개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작은 덩치로 인해 제한적인 작전 능력을 가졌지만 잠수함 작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수상한 부대의 대잠 작전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특수전 운용 능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차후 개발에 성공하는 209급, 214급 잠수함으로 모태 기술을 제공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고래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잠수함 운용 능력과 건조 기술에 관심이 높아진 우리 해군은 본격적인 한국형 잠수함 사업으로 불리는 KSS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1번함인 장보고함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 해군의 장보고급 잠수함들은 2000년대 들어 글로벌 방산업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 해군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모두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해군훈련 림팩에서 그야말로 막강한 성능을 뽐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림팩 훈련에서 그 성능과 실력을 입증한 후 한국의 잠수함은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받게 된 것인데요. 2011년 인도네시아에 첫 잠수함을 수출하면서 세계에서 잠수함을 수출한 5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209급 잠수함은 이처럼 뛰어난 건조 능력과 운용력에 힘입어 잠수함 역사에도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림팩 훈련을 함께했던 미 해군이 이후 잠수함 운용 전략의 큰 틀을 장보고급을 기준으로 잡고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한국은 2차 도입사업, 3차 도입사업에 나서면서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대우조선해양은 3차 도입사업인 장보고3 배치2 2번함 건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장보고3 사업은 3000톤급 이상의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 개발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배치2 사업의 3600톤급 잠수함은 길이가 89m, 폭은 9.6m의 디젤 추진 잠수함으로 지난 8월 해군에 인도된 배치1의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보다 톤수가 크고 길이도 5.5m가량 늘어났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작년 7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로 주목을 받았던 잠수함인데요. 당시 SLBM이 탑재 가능한 수직 발사체계 6개를 갖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배치2의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함보다 훨씬 더 많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으며 성능이 향상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배치1급 잠수함의 경우 6개의 SLBM 수직 발사관을 갖췄는데 배치2급은 길이가 길어진 만큼 최대 10개의 발사관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는 거의 2배 가까이 잠수함의 공격 능력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배치2급은 3000톤급의 잠수함 중 세계에서 2번째로 리튬 전지를 탑재해 더욱 높은 수준의 은밀성과 수중작전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8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로 국내 일자리 창출과 수출 경쟁력 향상 등의 부가효과도 기대됩니다. 해군은 1차로 도산 안창호함을 비롯한 3000톤급 세척에 이어 앞으로 2차 3600톤급 세척, 3차 4000톤급 이상 세척 등의 한국형 최신 잠수함을 차례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잠수함을 도입해 건조하고 역설계를 통해 수출은 물론 중형 잠수함 건조까지 하게 된 해군의 마지막 목표는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원자력 발전기를 통해 실제로 한국도 원잠을 건조할 수 있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3차 잠수함 도입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들인 7번에서 9번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연료 조달, 정치적인 문제 등의 몇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한국의 핵잠 도입 논의가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실제로 수개월 이내에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국방우주력 건설 계획과 관련해 내륙에서 적 대형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 ASBM 체계처럼 전략적 성격을 지닌 비대칭 무기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앞으로 해군력 현대화와 더불어 선진국들이 갖지 못한 비대칭 무기까지 고려한 해상 억제 전략을 구상해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